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뭐, 쿠땡, 뭐, 티땡, 위땡땡, 이런 이제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에서 뭐, 이런 가공식품 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또 요즘 그 1인 가구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간편 조리식 HMR 식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많이 시켜서 간편하게 좀 드시는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이제 뭐 가공식품, 레토르트 식품, 뭐 HMR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아무래도 그 입에 넣는 거다 보니까 내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면 좀 꺼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식품 공장들이 그렇게 또 허술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가공식품들과 대기업 가공식품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가공식품들이나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인증마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햇섭 마크라고 하는데요. 햇섭 인증 마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식약처 공인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이제 인증 마크예요. 설명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나갈 거고요. 이 햇섭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런 위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또 식품이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집중 관리를 해주는 그런 뭐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햇섭 제도를 정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너무 긴데? 여러분이 가공식품이라든지 냉동도 마찬가지예요.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인데,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뭐 레토르트 식품이죠. 레토르트 식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햇섭 마크입니다. 햇섭 마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가 된 상품이다. 오늘은 시중에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삼계탕, 가공식품 삼계탕이에요. 대기업 제품 2개랑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하나,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삼계탕을 준비를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식품 제조 공장의 기술력을 봤을 때 이 제일 가공식품으로 제일 멸균을 하기 힘든 제품이 감자탕과 삼계탕이에요.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만약에 유통을 하고 싶다는 뭐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공장에 대한 실력을 판단을 해봤을 때 감자탕이나 삼계탕을 제조를 하고 있는 공장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그 가공식품 중에서도 이제 파우치 제품이라고 해요. 파우치 제품인데, 이게 이제 파우치라는 거는 이 포장지를 뜻하는데요. 이런 파우치 제품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뭐가 있냐면요. 살균 제품과 멸균 제품이 있어요.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계탕이 냉장실에 있는 삼계탕이 있고, 또 그냥 일반 진열대에 있는 삼계탕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제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상품인데 왜 냉장실로 가는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실온 보관, 그러니까 그냥 가판대로 가는 상품이 있냐? 이것은 살균과 멸균의 차이입니다. 자, 살균과 멸균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멸균 제품인데요. 이런 멸균 같은 경우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너무 더운 곳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실온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장점은 보관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마트를 갔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냉장실에 있는 그 살균 제품들의 장점,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고기의 육질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기 육질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품이니까 맛있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당연히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멸균 제품 같은 경우에 단점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기의 육질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퍽퍽하고 좀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살균 제품의 단점은 보관 기간이 1년으로 짧고요. 보관을 냉장실에서밖에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살균과 멸균이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멸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균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세균을 죽여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거를 멸균이라고 하고요. 살균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되는, 그러니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만 사멸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런 가공식품들을 수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많이 선호를 하는 게 멸균 제품으로 많이들 수출을 해요. 그 이유가 컨테이너에 실었을 때에도 살균 제품을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리퍼 컨테이너라고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멸균 제품은 그냥 컨테이너에 적재만 시키면 되거든요. 자,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굉장히 오래 보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멸균 기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 안에 이렇게 다 밀봉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45분에서 뭐 60분까지 120도 정도를 주고 멸균을 시키는 거예요. 살균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좀 달라지는 것이지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공식품들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 마켓에서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덜어보면 대기업 제품들도 있고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는데, 자, 이 삼계탕을 가지고 삼계탕 똑같은 제품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다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뒤쪽 이제 함량부터 먼저, 성분부터 어떤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기업 비땡땡 제품을 보면요, 삼계탕 육수, 뭐 마늘, 찹쌀, 치킨 엑기스가 이게 치킨 수탉인데, 그리고 닭고기, 그 다음 수삼, 마늘, 대추, 전부 국산이고요. 마늘은 이제 중국산을 썼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대추채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추가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대추채가 들어갔나 봐요. 제품인데 닭고기, 찹쌀, 밤, 수삼, 찹쌀가루, 볶음쌀가루, 들깨가루, 옥수수 스프를 넣네요. 여긴 은행, 대추, 양파, 둥글레, 마늘, 생강, 칡, 황기, 월계수, 전부 국산이고요. 사실 여기 뭐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국산, 중국산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잘 이건 판단이 좀 힘든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쌀가루나 들깨가루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네요. 이게 아마 육수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가공식품과 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가지고 직접 까봐서 아는 내용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제품이, 화면에서 왼쪽 제품이 이제 비땡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기업 제품 삼계탕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일단 구성은 뭐 안에 들어가는 이 인삼이 아니고 이게 수삼인데요. 여기는 조금 큰 긴 수삼이 있네요. 긴 수삼이 하나 있고, 여기는 조금 굵은 수삼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을 한번 봐보면은 이쪽 제품도 한국 음식이 뭐 특별하게 다른 게 뭐 함유된다던가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이런 이제 파우치 제품 중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 봤더니 육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육수 차이도 사실은 뭐 직접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차이 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이다 하면 그 삼계탕 맛이에요. 된장찌개다 하면 된장찌개 맛이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사실 없어요. 뭐 사실 이렇게 구성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서 뭐 크게 이렇게 할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제가 뭐 저희 채널 개설 목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다시피요, 단지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요,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오른쪽 상품의 뒷면인데요. 뒷면을 보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확실히 대기업에 비해서 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뒷면이 좀 부실한 느낌이 있어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잡하다던가 레이아웃 자체가.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의 뒷면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그림으로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사실 가공식품 이런 간편조리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뒷면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조리해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훨씬 더 보기가 쉽습니다. 자, 확실히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에서 퀄리티 차이는 없었지만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맛을 보았을 때는 육수에서의 차이는 크게 못 느꼈었고요, 사실. 마케팅의 효과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대기업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더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본사에서 이런 파우치에 자기네 이제 소스라든지 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대리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직접 하나씩 가르치고 조리하는 교육을 하는 데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퀄리티 컨트롤이 쉬운 게 이런 파우치 제품입니다. 그냥 본사에서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수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됐을 때는 본사에서 먹는 맛과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공식품으로 뭐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한 4-5개 정도 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좀 힘들어 해서 이런 걸 어떻게 제조를 하면 될까, 어떻게 좀 이런 거를 좀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시겠지만은 OE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제조만 공장에 맡겨서 그걸 다시 납품을 받는 시스템이니까 이런 제품들의 뒤를 보면은 제조원이 나와 있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원이 있고 제조원이 있는데 그 제조원은 공장을 뜻해요. 조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제조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제조 물량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뭐 수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디에 수출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 공장에서의 피드백이 올 거예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가공식품을 받아가지고 소셜 커머스 마켓에서 올려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아무래도 먹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기류가 들어가 있으면은 수입이 또 안 되는 국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서류 같은 거 코트라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산하고 있는 OEM하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그런데 물어보시면은 기반되는 서류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이 첨부가 돼야만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먹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식품 쪽은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사업 아이템 중에 의식주 중에서 식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이 어느 한 대기업의 브랜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들도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이 부족할 뿐이지 사실 그 내용물은 별반 차이 없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가공식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